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에 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수사도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김성태가 드디어 들어오고. 예, 내일 아침에 들어오죠? 네. 예, 김성태가 8개월 동안 말이죠. 호화 도피 생활을 했는데요. 김성태가 들어오면 첫 번째 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성태를 도피시키는데 도움을 준 검찰이라든지 사실은 그때도 수사관이 뭐 압수수색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고 도망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또 이제 김성태를 뒤에서 도와준 이 법조 카르텔 이 사람들이 떨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재명은 당연히 떨고 있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이재명은 미리부터 이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나 뭐 지금 변호사비 어쩌고 하는데 나 변호사비 일정도 받지 않았다. 쌍방울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라고는 내복 하나 입은 거 사본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김성태도 맞장구를 약간 치고 있어요. 변호사비 대납은 뭐 이재명하고 자기도 잘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뭐냐면요. 2018년 때 이재명이가 경기도 선거 나갔다가 그때 거짓말 시켜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야말로 날아갈 위기에 있을 때 이때 경기도지사 쫓겨나고 그 다음에 선거 비용 다 물어주고 그러면 경기도사 쫓겨나고 그 다음에 거지되고 돈 다 털리니까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잘못하면 이혼까지 당하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바로 이 김만배가 권순일한테 로비를 해가지고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때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태영이라는 변호사예요. 네. 그 변호사비를 쌍방울에서 댔다는 거야. 이게 다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는 누가 했냐? 김만배가 했다. 했지. 봐준 사람은 누구냐? 권순일 대법원이다. 권순일 비롯한. 그 다음에 이때 돈을 댄 건 누구냐? 쌍방울이다. 변호사를 한 건 누구냐? 이태영 등이다. 그래서 이태영 등이 현금으로 3억 원. 그 다음에 또 이 수표 같은 것 이걸로 한 20억 받아가지고 23억을 받았다는 거 요게 변호사비 대납이거든요. 자 이런 건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연관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쌍방울은 돈 대주고 그 다음에 권순일은 돈 받고 봐주고 김만배는 거기에서 로비하고 이재명이는 또 김만배하고 다 결탁해가지고 법조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나고 이거 보십시오. 이런 일인데 이번에 밝혀졌지만 2018년뿐만 아니라 2015년에 성남체 1공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대장동부터 10km 떨어져 있는 거 그때도 봐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것도 드러나고 근데 그것뿐이 아니랍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 2013년 에서 15년까지 그 무렵에도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재선이 중요하거든요. 재선을 해야만 이 대장동 사업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재명의 이 재선이 이 남욱이라든지 유동규라든지 얘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사실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재명 사건을 많이 봐줬답니다. 그때도 이미. 그때도 뭐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신문사하고도 명예훼손이 아니니 이런 고소고발 사건이 많았는데 그때도 이미 김만배가 봐줬다는 거예요. 로비를 해서 왜? 이재명이 재선을 해야만 우리 대장동 사업이 성공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은 얘들을 써가지고 이 판검사한테 로비하고 권순일 뿐이 아니에요. 나온 것이 지금 뭐 100만 원씩 골프 칠 때마다 줬다. 판검사들한테 술 접대를 했다. 등등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판사들을 접대하고 관리했던 겁니다. 관리했던 거.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이 연루된 사건들은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특히 수원지검의 그다음에 그 지청장이었던 그 검사장이었던 강찬우라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또 이름이 뭐 윤모식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드나드는데 이름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 관리하면서 결국 사건이 있을 때마다 빼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단의 이제 얘기들이 김만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다 드러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누굽니까? 바로 권순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말이죠. 검찰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언제까지 이 손 놓고 있을 것이냐라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광화문에 나가서 그리고 연설했지. 삼각지에 나가서 계속 그 연설하지 않습니까? 연설했죠. 예, 유튜브에서도 계속 연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연설이 통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 원성이 이것이 또 검찰에 들어갔는지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0억 그래서 클럽. 예, 50억 클럽에 대해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50억 클럽 법조계 의혹에 검찰이 차질 없이 진상 규명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2023년 1월 15일자 경기신문에 났는데요. 김만배, 로비, 청탁 의혹에 대해서 법조계 인사가 5명이다. 법조계 인사가 5명이고 그 신문사 머니투데이 요 회장이 하나 들어있죠. 요 6명입니다. 55 클럽. 요 6명에 대해서 이 이름이 권순일,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곽상도, 또 뭐 김수남 이 신문에 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청탁을 받고 재판 거래를 했다. 요거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아니, 하고 박영수는 안 들어가요? 박영수 특검. 예, 박영수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근데 이 신문에는 박영수는 안 났어. 그래서 일단은 요 신문을 그대로 읽어드린 거고, 하여튼 차질 없이 규명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사실은 가장 핵심 인물이 박영수입니다. 그렇지. 네, 박영수. 제가 박영수 이름 까고 그대로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박영수가 또 그 박영수의 육촌이라고 하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화천대유에서 시행을 한 그 건물 분양. 그 싹쓸이했잖아, 싹쓸이. 분양을 다 싹쓸이했어요. 분양을 화천대유에서 그 시행을 한 게 6개 동이거든요. 그걸 싹쓸이 해가지고서 돈을 벌었는데 그때 이 사람한테 건너간 돈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얼마요? 추가로 발견이 돼가지고 전체가 저번에는 한 13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발견이 돼가지고 140억 정도 또 추가로 된 추가로 게. 추가로. 그러면 270억. 아니 전체가 이제 140억 정도 전체가 한 32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40억 정도가 지금 이 씨한테 넘어갔다는 것인데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돈이 넘어갔는데 이 돈이 사실은 겉으로는 뭐 분양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흔적이 별로 없는 돈이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돈 세탁을 통해 가지고서 박영수한테 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박영수를 보고 이 육촌 이 씨한테 줬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씨는 여기서 한 10억 먹는 거고 여기서 한 130억은 뭐 박영수한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이건 그런 모르지. 식으로 끼워 넣기 한 거죠. 내가 직접 못 받으니까. 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박영수의 의혹에 대해서는 50억 클럽은 또 50억 클럽대로의 의혹이 있는 거고 이 분양을 통한 또 이권 의혹이 또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겁니다. 이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박영수의 딸을 통해서 받았다는 얘기도 그렇지. 있고 박영수가 또 그 대장동에 분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쩐 일인지 이 박영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됐었단 수사를 안 해, 말이죠. 왜? 근데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박영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김만배가 기고 나르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일개 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들도 말이죠. 대법관을 갖다가 재판 일로 평생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재판 일로는. 변호사인데도. 변호사인데도 대법관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 만나주질 않지. 만나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디서 뭐 인사하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다 그거 말고 대법관실로 찾아가는 거. 대법관실을 찾아가는 건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변호사들도. 그건 왜냐면 그렇게 만나게 해주면 재판 거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안 만나. 왜 그러냐면 1심과 2심은 아시다시피 법정에서 다툼을 원고 피고 그죠? 다툼하지. 검사 또 피고인 변호사 다투잖아요. 대법원은 그게 아니에요. 서류 심사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어. 이게 다툼이 없어요. 이 대질, 뭐 서로 만나가지고서 대면 어떤 이런 변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을 갖다가 8번이나 가서 만나고 뭐 이발소를 들어다녔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이 변호사도 저도 대법관실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저만 못 가본 게 아니고 다 그렇죠. 다 못 가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만배가 사건을 가지고 이 그렇게 8번씩이나 드나들었느냐 대법관실로. 근데 대법관실로 8번을 드나들었으면 그럼 밖에서 안 만났겠습니까? 그건 뭐 당연하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김만배가 이재명 사건만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건까지 받았는지 뭐 하여튼 지금 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박영수가 뒤에 있나?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일개 김만배 뭐 조그만 기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다 해서 편집국장도 아니 편집국장도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들었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간의 설이 박영수 때문이다. 박영수가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는 그러니까 가방 못 쥐고 박영수가 권순이라고 거래를 하는데 그 사이에 김만배는 가방 못 쥐다. 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저 하나 보낼 테니까 사람. 그렇죠. 저 머니투데이 만배라고 있어. 그렇죠. 그거 한 만나서 얘기 들어봐요. 저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그럼 바카스 박스 딱. 예, 딱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정확하게 거야. 우리 역시 박사님은 이 탤런트 기질이 있으셔. 딱 탤런트처럼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대로 이제 적나라하게.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김만배가 이재명의 어떤 그 가방 못질을 했다, 로비를 했다 아닙니다. 김만배는 싱글은 끓이고 실제로는 이재명과 박영수 특검. 박영수가 밀접히 관련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조정은 다 하는 거지. 예, 박영수. 이재명과 박영수도 깊은 관계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여기 5명이 누구누구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5명 중에 55 클럽 예, 55 5명. 클럽 5명입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상관없습니다. 곽상도 검사 출신이죠. 아이고, 곽상도 검사 출신. 엄청나지, 예, 이것도. 여기 성균관대, 김만배 성균관대. 곽상도 검사 출신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총장. 예, 검찰총장. 최재경 검찰 출신, 검사장. 검사장 예, 출신. 예, 검사장 출신. 자, 박영수. 여기 검사장, 특검. 다 검사잖아요, 검사. 전부 다 검사 아닙니까? 결국은 이 검사들이 결과적으로 이 검사가 여기 깊이 관련돼 가지고서 수사를 주물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좌장은 박영수다. 박영수다. 박영수가 다 좌장이고 이렇게. 그 밑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언론사가 하나 들어간 건 언론사를 또 하나 잡아야 그렇지. 또 이제 언론사를 또 해서 이 마사지도 하고 기자들 예, 마사지. 기자 하나 마사지 기자 해야죠. 돈을 매겨도 그렇죠. 뭐 어느 기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를 그거- 통해서 그건 이제 김만배 예, 이제 그렇죠. 통해서. 김만배 그리고 또 이제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예, 여기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고 이제 곽상도가 들어간 이유는 검사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 국회의원이고 건데 이제 이쪽 예, 이쪽에 예, 보수당도 하나 엮어야 돼. 보수당도 하나 엮어야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수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리지 않아도 왜 수사가 안 되는 거냐 다 알고 있잖아요. 권순일 권순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권순일이 55클럽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갖다가 이렇게 봐줬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는데 권순일이 이상하게 썰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순일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오셨는데 사실은 박영수도 알고는 있어요. 국민들이. 근데 박영수도 여기에 깊이 관련돼 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수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이 수사해야 된다고 제 유튜브에서 그리고 삼각지에서 광화문에서 강력하게 오래전부터 예, 얘기했잖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어떤 이제 임계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서도 더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가 특검을 했고 이 특검을 할 때 윤 대통령도 또 특검 수사진의 팀장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박영수를 수사하면은 윤 대통령께도 불똥이 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각의 우려가 있고 아니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요 김건희 여사하고 결혼할 때 재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윤석열 대통령 같이 청렴한 청백리가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만 했을 뿐이지 박영수랑 같은 팀이었다 그래서 특검할 때 그렇다 해서 박영수의 어떤 이 검은 돈 흑마 먹거나 여기 이런 거 엮였다. 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법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박영수 수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바로 60%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60%로 올라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야 동력을 얻어가지고 연금개혁하고 교육개혁하고 그냥 노동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혁의 동력은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사고입니다. 연금개혁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 반발이 심할 거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연금개혁 하다가 이게 자초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 민노총도 뭐 말은 쉽게 해체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화물연대 그거 파업 종료시킨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교육개혁도 엄청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혁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휘발유,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사법개혁에서 얻어야 됩니다. 그럼. 이 권순일 같은 자들, 그다음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 말고 이 썩은 검찰 말이죠. 이 한쪽에 문재인 때 문재인 검찰, 뭐 이성윤이다, 그렇죠. 뭐 이성윤이다, 이정수다. 뭐 이런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이 50억 크롭 이거 다 문재인 검찰들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
그대로 수사해가지고서 그야말로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60% 70% 올라가고 60% 간다. 예, 그럼 이 동력을 가지고 나머지 중요한 개혁들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 기회를 판을 누가 깔았느냐, 멍석을 누가 깔았느냐, 김만배가 깔았다. 김만배가 물론 나쁜 놈이지만 김만배가 결국은 이렇게 모든 어떤 법조의 카르텔, 언론 카르텔, 언론도 개혁할 수 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 그럼. 이런 기회를 김만배가 깔아줬을 때 이때 바로 칼을 빼서 쳐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개혁은 기회입니다. 기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왔을 때 그야말로 김성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김성태가 들어가지고 이재명과의 거래라든지 뭐 수많은 어떤 검찰과의 거래, 법원과의 거래, 무슨 조폭과의 거래, 북한 송금 이거 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만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스모킹건, 그 다음에 김성태라고 하는 스모킹건, 이것이 깔아준 이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을 성공시키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법개혁, 이것부터 그렇죠.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지금 3개 개혁, 지금 천명한 이 개혁의 동력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깔끔하네. 네. 이게 이거 내공이 상당하네. 예, 깔끔해요. 고맙습니다. 예. 이게 저 개혁의 타이밍인데요. 만약에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김재규가 그렇죠. 그 이제 사건을 벌이고 차에서 약간 갈팡질팡하는데 그래서 정승환은 6번으로 가자. 그렇죠. 예. 근데 김재규의 오른팔은 뭡니까? 남산으로 가자. 남산으로 가자. 예, 할 때 예. 그때 김재규의 오른팔 듣고 남산으로 갔으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5.16 때도 밑에 부하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좀 이따 하자. 하루 이틀 늦추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박정희 맞습니다. 대통령이 고민하면서 막걸리 한 사발 딱 먹고 아니야 오늘 가자! 질러. 예, 그렇죠. 예. 예정대로 질러. 그 부대가 안 오면 어떡하면 그냥 질러 해가지고 그 결단이 네. 시간이 몇 시간만 늦었으면 끝나는 그럼요. 거예요. 원래 정치 지도자는 이 정치는 결단의 예술입니다. 결단. 예, 결단의 그다음에 예술. 타이밍. 네, 타이밍. 예. 지금이 저럴 찬스 예, 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질러버리죠. 질러버려야 됩니다. 50억 클럽으로 다 박영수, 권순일 이게 핵심이니까. 핵심은 거기입니다. 요것들서부터 싹 잡아내는. 그렇습니다. 핵심이 여기 끝납니다. 있습니다. 예. 네, 깔끔한 분석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김성태가 네. 딱 하는 말이 잡혀 들어오기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이재명 몰랐다. 요렇게 오리발 내밀었어요. 그래, 오리발 내밀었어요. 내밀어도 안 되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죠. 아까 한 23억 이태영이 받은 거 그렇지. 쌍방울에서 돈이 아니, 왔거든요. 안 돼. 안 됩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일부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일부를 그거 중요한 거를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일부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중요한 거를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건 조폭의 예, 또 조폭 전략. 조폭 전략이 예, 예. 변호사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조폭은 있잖아. 이런 게 있어요. 변호사까지 만날 때는 조폭이 강한데 검사를 만나면 조폭은 약해집니다. 붕괴됩니다. 그러네. 독립투사는 검사를 만나도 강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 조폭은 이 권력에 약합니다. 이게. 그렇구나. 예,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해결합니다.